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하고 가자면 어제 이제 제가 늦게 왔잖아요. 오늘도 생각보다 좀 늦었는데 어, 늦게 와서 좀 급하게 가다 보니 뭐 물론 아쉽긴 합니다만은 결과가 막 달라졌을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이제 아약스 다폴더에는 일반승을 데려갈까 하다가 뭐 배당도 얼마 안 나오고 어, 뭐 맨시티랑 아약스 일반승 데려가도 10배가 안 넘기 때문에 그냥 1, 2순위 묶어서 그냥 바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5번은 생각대로 나왔는데 2순위가 메인이 맨시티 마엔, 아약스 마엔, 비아레알이었는데 어제 사실 승패 본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약스가 뭔가 초반에 뭐 골 먹히면서 1대1 되더니 불안하던데 상대방의 퇴장 이후에 추가골을 못 넣으면서 결국 2대1로 끝나는 바람에 다폴 16배, 정확히는 15.9배죠. 그리고 메인 4.5배에서 그것도 4.3배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결국 아약스 마엔이 한 폴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폴더랑 그게 너무 아쉽긴 한데 어제 무승부도 보면은 물론 핸디무도 이제 PSG 이제 파리 END 무 그리고 뭐 그 PSV 에인트호벤 이렌디무 그리고 낭트 이렌디무 셋 중에 이제 너무 고민이 많았다가 파리는 이엔디무라 조금 애매해서 뺐는데 오히려 파리가 이제 더 적중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무승부도 이제 어제 무승부를 많이 봤잖아요. 뭐 헤타페, 뭐 유벤투스 그리고 뭐 리즈 지금 얘기한 건 다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뭐 마인츠라든가 아니면 뭐 헤라클레스 뭐 그런 것들이 하나씩 틀리다 보니 무승부도 여기저기 하나씩 맞았다. 그래서 최근에 무승부가 하나씩 맞았습니다. 뭔가 무승부라도 더 적중을 해주던가 뭐 메인이라도 적중하면서 다폴더라도 적중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그 아쉬운 김에 어제 이제 일찍 일어난 김에 오늘이죠 오늘 미추까지 갔거든요. 뭔가 느낌은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샬롯도 퇴장 당하면서 역전 당하고 믿었던 뉴욕 레드도 이제 홈에서 털리고 그리고 LAFC만 생각대로 나왔지 언어보도 아쉽고 뭔가 다른 부분들이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이나 잘 걸 괜히 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또 안 갔으면 아쉬웠겠죠. 적중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뭐 힘들게 꾸역꾸역 나갔다 왔는데 오전에 그게 좀 아쉬 뭐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오늘 그 미축은 LAFC 빼면은 그래서 낮 경기 즉 저녁 경기라도 가볼까 했거든요. 근데 무리해서 저녁 경기 가는 건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해축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낮 경기도 막 옛날에 저녁 경기만 있었는데 이제 낮에도 하잖아요. 뭐 2시 경기, 3시 경기. 그래서 굳이 최근에 K리그, J리그 가지 않는데 갈 필요 없다 생각해서 해축에만 좀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서론이 길었는데 즉 해축은 그래도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어, 오늘도 한번 잘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23경기입니다. 미축은 제외를 했고 내면 알크마르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어제 이제 제가 그 승무패에서 틀렸던 게 어, 변수를 노린다고 했는데 무승부까지밖에 못 봐서 홈에서 일단은 첼시가 진 거, 원정에서 리버풀이 진 거, 그리고 홈에서 AT가 이긴 거, 이 세 개 뜰렸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무도 맞았고 나머지들도 다 맞긴 했는데 오늘 5개 다 맞아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승무패가 그렇게 해서 5개 다 맞았기 때문에 열하나 적중해서 그때도 세금 제외하고 10 얼마인가 받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나오면은 더 금액이 높아질 것 같은데 사실 힘들긴 합니다. 밑에 경기들이 뭐 변수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제 다 맞아도 맞을까 말까 한데 오늘은 사실 가망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냥 맘 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자, 네이메어 알크마르. 지금 네이메어 알크마르는 상성에서는 알크마르가 좋거든요. 네이메어 상대로. 근데 지금 순위는 알크마르가 그 뭐지 3승 3무로 아직 리그에서 패배가 없어요. 그리고 네이메어는 3승이긴 하지만 3번이나 졌고 득점은 PSV 다음으로 네이메어이 높긴 한데 알크마르가 또 실점도 적기 때문에 뭐 그래도 근소하게 네이메어이 좋긴 합니다. 그리고 알크마라가 어쨌든 무패인 상황이라 흐름 자체는 알크마라가 좀 더 좋습니다. 상성도 그렇고. 다만 이제 알크마라가 최근에 이제 실점이 좀 꾸준하다. 지난번 하나 뚫렸죠. 그 즈볼러전. 2대2로 비겼고 그 전에 3대3, 뭐 2대1. 뭐 다음 주에 컨퍼런스 리그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경기가 더 중요하고 내면은 최근 헤이렌베인, 뭐 PSV, 포르티나 다 대량 실점을 했기 때문에 전부 오버입니다. 첫 경기부터 본인들이 골을 많이 넣든 뭐 많이 먹히든 그래서 요거는 오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알크마르도 물론 원정에 대한 득점력이 조금 의심이 되긴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헤라클레스 원정에서 2골, 뭐 홈에서 다득점, 그리고 무엇보다 네이메언이 실점이 많아서 본인들이 이기든 뭐 지든 저는 다득점 상황으로 보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버 보고 넘어가겠다. 근데 3.5라 막 어제 PSV도 그 오버 봤는데 결국 안 갔잖아요. 핸디으로 가고. 그래서 막 추천할 정도의 그 정도 느낌은 아니다. 자, 그다음 사스올로하고 우디네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성은 우디네세가 여기도 좋아요. 근소하게. 예, 그러니까 사스올로가 홈에서 잘 못 이기고 그리고 아까 이제 네이메언하고 알크마르 그 결장을 안 봤는데 공격의 결장도 있고 네이메언이 수비의 부상도 있긴 합니다. 알크마르는 그거에 비해 트로이 페럿이 여전히 부상인 것 빼고는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이게 뭐 오버 보는 입장에서는 뭐 무승부를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사스올로하고 우디네세. 일단 뭐 승점이 이제 4점이나 앞서 있고 우디네세가 근데 이제 사스올로가 이제 홈이라는 점. 물론 우디네세가 원정 2승 무패긴 한데 사스올로가 딱히 결장이 없는 반면에 우디네세는 공격 쪽에 이제 청대 차출과 뭐 몇몇 부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장은 사스올로가 좋은데 일정이 뭐 둘 다 컵 대회를 다녀왔는데 사스올로는 이제 원정을 갔다 왔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인테리어전도 아쉽게 졌고 홈에서는 라치오도 잡았기 때문에 2부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디네세는 컵대회 팔레르모를 잡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리그에서 AC 밀란한테 0대3으로 졌고 근데 여전히 그 원정에서는 무패긴 합니다. 인테리어도 잡고 그래서 사스올로가 홈에서 뭐 성적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우디네세도 원정에서 인테리어도 잡았던 상황이라 또 지면 리그 연패긴 하거든요. 아까 뭐 결장이 있긴 하지만 뭐 비중이 아주 높다고까지 보긴 좀 애매해서 무승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우디네세 프렘 보기에는 뭐 확실히 막 너무 좋아 보인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팀 만나면 무도 좀 있었기 때문에 무 찍고 넘어가겠다. 아니면 앞에 두 경기거든요. 이게 7시. 그래서 뭐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네이메언도 3.5라 좀 애매하고 사스올로도 뭔가 애매해서 저는 7시 경기는 아마 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다폴더를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굳이 갈 생각이 없다. 시간대가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라이오하고 세비야 경기부터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라이오 세비야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인데
제가 이제 어저께 9개 맞은 그 조합에서는 라요 세비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아마 라요의 승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잘 안 보여서 이제 복식이었던 것 같은데 라요 승에 그렇게 되어 있네. 자 일단은 라요가 지금 보여줬던 그러니까 지로나전 이후에 아직 승리가 없는데 최근 AT전도 2골 넣었고 원정이긴 하지만 홈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거든요. 셀타랑 바르샤 상대로도 비겼고 물론 세비야도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오버가 좀 더 많은데 저는 이거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면 뭐 물론 라요가 세비야한테 이제 홈에서는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그 10년 동안 무승부가 좀 많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로 간다기보다는 아까 뭐 라요 승을 체크하긴 했지만 그게 뭐 반 자동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라요는 제가 이제 물론 그 복식에서는 임의적으로 체크한 거긴 합니다. 근데 다른 그 자동 선택한 데서 라요가 선택된 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반자동으로 돌아간 거라서 뭔가 승패로까지 가긴 좀 애매하고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기? 다득점 무승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처음은 무승부였거든요, 요 경기가. 근데 이제 한 번 더 꼬은다고 이제 그 라요 승을 봤던 거라서 일단은 둘 다 득점이 없는 게 아니고 결장도 아주 막 크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라요가 조금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세비야가 원정에서 은근히 좀 다득점을 뭐 빌바오전부터 했던 상황이라서 그 세 경기 다 다득점이거든요. 그래서 지든 이기든 다득점 하지 않을까 해서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흐로닝원하고 페노르트. 자 흐로닝원이 의외로 상위권이더라고요. 페노르트한테도 역시 상성에서 좀 밀리는데 근소한 차이입니다. 두 팀이 만나면 좀 무가 많았고 지금 흐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꽤 높아요. 4승 2패. 물론 페노르트가 5승 1무로 지금 1위긴 합니다. 한 경기 졌기 때문에 뭐 승점도 같고 득실도 같긴 한데 PSV랑 오늘 비기기만 해도 완전 그 1위로 단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승점이 필요하지만 하필 상위권에 있고 홈에서 전승인 3승 무패 8득에 1실점하고 있는 흐로닝원을 만났다. 물론 페노르트도 무패긴 하지만 일단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수비의 퇴장도 있죠. 그리고 흐로닝원도 마찬가지로 공격의 윌리엄슨 5골을 넣고 있는데 부상으로 빠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퇴장도 있는 페노르트보다는 부상에서 선수들이 어느 정도 몇 명씩 회복을 했고 흐로닝원이 공격에 이제 부상으로 빠졌다는 점이 좀 크다. 그래서 아무리 최근에 이제 뭐 홈에서 3연승하고 최근 3경기 무실점 그리고 위트 원정도 이겼기 때문에 기세가 아주 좋거든요. 뭐 PSV나 알크마르 원정에서도 골을 넣었고 그리고 일정 부분도 좋잖아요. 페노르트는 브라가 가서 지고 왔거든요. 다음에 또 에스턴하고의 홈에서 유로파 경기도 있고 해서 일정이 좀 빡셉니다. 근데 알크마르전 3득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배당 보면은 지금 배당이 올라가서 그나마 조금 가볼 생각이 있는 정도인데 1.58일 땐 더더욱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경기는 흐로닝원의 공격이 빠졌다 한들 홈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팀이 무가 좀 많았다 해서 저는 이 경기 무 가거나 패스해야 된다. 뭐 앞에 뭐 아까 뭐 사스올로나 뭐 다른 기타 뭐 무승부들이 정 이제 갈 거 없으면 이제 묶어가는 거 아니고서는
굳이 막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애매해요. 흐로닝언이 일단 공격에 그 5골 넣고 있는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아마 일단 몇 경기는 좀 빠졌어요. 몇 경기는 빠졌는데 지금 그 선수가 9번이거든요. 마지막 골을 넣었던 게 8월 말이니까 그 헤라클레스 4대 0으로 이길 때 2골을 넣었던. 그러니까 최근 위트나 이제 텔스타전에 결국엔 실점이 없었지만 결국 득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페누르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왜? 브라가 원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위트하고 헤이렌베인. 자, 위트가 상성이 좋습니다. 헤이렌베인 상대로. 그리고 지금 순위도 4점 차 이상 되니까 승점이 득실도 더 괜찮고, 그리고 위트레드의 장점은 실점이 적습니다. 그래서 페이노르트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이다. 근데 이제 공격의 결장들이 많습니다. 옌센부터 공격에 이제 골이나 어시에 관여한 선수들이 뭐 결장이 한 3명이 되고, 헤이렌베이는 뭐 수비 1명 정도, 나머지는 거의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일단 결장 부분은 위트레이트가 안 좋은데, 지난번 리옹 유로파 일정까지 치르다 보니 일정도 좀 빡빡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3경기 무득점, 홈에서 3경기 연속 유로파 포함, 홈 원정 3경기 무득점에서 득점력 문제다. 그리고 헤이렌베이는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흐로닝언, 페이노르트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배당이 낮으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위트레이트, 헤이렌베이는. 그리고 위트레이트가 아무래도 리그 초반에 비해, 리그 초반에는 뭐 홈 2경기 다 4골씩 넣었는데 최근에 득점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헤이렌베인 입장에서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 결장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요거 이제 그래도 홈이니까 뭐 지는 그림은 안 보이지 않을까. 위트 승무 보지만 배당 대비 위트 승은 갈 이유가 없고, 그럼 무나 핸디무 쪽을 노려야 되는데 사실 위트가 지금 4연패 중이거든요. 4연패까지는 좀 빡셀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헤이렌베인도 보면은 결국 원정에서 득점이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 차라리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1대0 승부도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에스턴하고 엘라스 베로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조합은 한 8시, 지금 이거 분석 끝나면 한 6시 될 것 같고, 그리고 마무리하면 한 7시 에서 뭐 늦어도 7시 반에서 나가기 전에, 늦어도 8시, 뭐 빠르면 7시 반,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로마하고 엘라스 베로나 가도록 할게요. 일단 로마가 홈에서 진 적은 없죠. 9승 2무. 상성은 압도적이고. 로마리 지금 잘못 같은 10시대 경기라서 로마 먼저 봤는데 에스턴입니다. 에스턴 다시 정정을 해서, 요새 정신이 없네. 자, 에스턴하고 풀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PL 순위 보면은 에스턴이 상당히 낮습니다. 풀럼 상대로는 뭐 압도적으로 좋죠. 최근에 뭐 20년도 이후에 4연승 중이기도 하고, 뭐 홈에서 거의 진 적이 없기 때문에 풀럼 상대로 좋긴 한데, 문제는 지금이죠. 이번 시즌 에스턴이 1득점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이랑 두 팀이 아직 1승이 없다. 3무 2패. 풀럼은 2승 2무 1패로 뭐 득점, 실점은 같지만 득점에서 차이가 나고, 물론 원정에서 에스턴도 아직 승리가 없긴 합니다만은, 저 풀럼이, 에스턴이 보면은 지금 미드필더의 틸레만스도 부상 중이고, 오나나도, 그리고 풀럼은 딱히 결장이 없습니다. 크게. 이러면 원정까지, 유로파 원정까지, 유로파 그 원정이 아니고 홈에서 볼로냐 경기를 했던 일정, 풀럼도 리그컵을 다녀오긴 했는데 조금 더 뒤에 있었거든요. 그 에스턴이. 그리고 볼로냐를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득점력,
한 골 이상 못 넣고 있고 그 전에 뭐 4경기 연속 무득점. 근데 풀럼은 뭐 원정 성적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첼시전 빼면은 득점이 꾸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거의 비슷한 입장으로 봤을 땐 뭐 비길 가능성도 있고 뭐 승부가 이제 나더라도 한 골차 승부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풀럼이 프렌을 받았으니까 무승부가 유력한 입장에서는 일단 풀럼 프렌 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리 이제 그 유로파 경기를 했었어도 홈에서 했기 때문에 에스턴이 그래도 지금 4경기 연속 무패긴 하거든요. 1승 3무. 그래서 풀럼도 지금 최근 다 홈 경기이긴 하지만 첼시전 진 이후에 3연승이거든요. 리그컵 포함.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예요. 이 경기. 일단 프렘 봅니다. 자, 그다음 피사하고 피오렌티나. 피오렌티나가 생각보다 순위가 좀 낮더라. 피사가 이제 2부에서 올라온 만큼 처음에 좀 이변을 만드나 했는데 아탈란타전 이후에 4전 전패입니다. 물론 이제 컵대회 포함이 이제 4전 전패인데 다 한 골 차긴 해요. 토리노, 뭐 나폴리, 우디네세, 로마. 그래서 나폴리전 빼면 사실 다 언더고 피오렌티나도 다음 주에 이제 컵 대회가 있긴 한데 컨퍼런스. 지난번 홈에서 선제골 놓고도 코모한테 진 게 좀 크죠. 그래서 피오렌티나도 그 피사랑 마찬가지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둘 다 무승이에요, 무승. 그나마 이제 승점이 1점 앞섰다 뿐이지 득실도 같고. 그래서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조금 빡셀 수가 있다. 오늘 지면 3연패거든요. 근데 피사는 이미 3연패 중이라서 어떻게든 이제 연패를 좀 탈출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배당 자체가 높습니다. 이건 그래도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코모전 아쉬운 것도 있고 원정에서는 그래도 아직 패배가 없기 때문에 피오렌티나의 근소한 우세를 보는데 피사가 워낙 실점이 적다 보니 무승부 아예 배제할 수 없다. 피오 승무. 저는 개인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둘 다 이제 뭐 득점력 문제라고 한다면 피오도 원정에서 득점이 많지 않았고 홈에서도 결국 한 골 이상을 못 넣었기 때문에 뭐 언더가 가장 좋을 수는 있어요. 뭐 피사가 1대0으로 이기든 피오렌티나가 이기든. 근데 배당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언더 갔는데 갑자기 둘 다 2번. 그리고 피사는 지난번 나폴리전 2골도 있었고 만약에 둘 다 한 골씩 넣는다면은 1대1로 끝날 가능성보다는 뭔가 승패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언더는 배당 대비 별로다. 그래서 피오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저는 굳이 갈 것 같진 않습니다. 뭐 다폴드에 데려가려고 그래도 애매해요.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로마하고 엘라스 아까 이제 하려고 했던 거. 자, 상성 아까 얘기를 했죠. 홈에서 이제 9승 2무로 무패다. 로마가 엘라스 베로나 상대로. 그리고 일단 3승 1패. 예. 둘 다 득점이 적긴 해요. 근데 1실점밖에 없어서 로마가 실점이 적은 편이고 어쨌든 그 엘라스는 원정에서 실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는 결장 부분은 이제 레온벨린 아직 부상 때문에 한 경기도 못 뛰었고 디발라가 이제 부상으로 지금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엘라스는 곳곳에 뭐 몇 명씩 뭐 수비 공격 뭐 미드필더 한 명씩 뭐 부상 중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결장 부분 보면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서로 봤을 때. 그러면 일정 부분인데 엘라스가 컵 대회에서 이제 베네치아하고 90분 기준 비겨가지고 승부 차이 끝에 졌잖아요. 근데 로마는 니스 원정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컵 대회 했던 날짜나 니스 원정 갔다 왔던 날짜나 날짜 차이는 없는데 이제 원정을 갔다 오니까 로마가 조금 더 힘들겠죠. 다만 홈에서 토리노한테 졌지만 라치오 원정을 잡았고 그리고 여전히 로마도 니스전 제외하면은 리그에서만 보면 다 언더거든요. 지든 이기든 실점이 적었습니다. 괜히 1실점이 아니고 엘라스는 아직 리그 1승이 없는데 지금 3연속 무승부입니다. 홈에서 유벤투스랑도 비겼고 크레모네, 베네치아
홈이면 그래도 비벼볼 만하다 생각하는데 원정이라 라치오 원정 0대4로 발렸던 그런 것도 있고 상성도 그렇고 딱 하나 걸리는 건 로마가 이제 원정을 갔다 왔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니스 원정. 왜냐면 텀이 한 4일? 4일 꽉 채우진 못할 것 같고 한 3일 정도 될까? 25일이니까. 그래도 로마 승 봅니다. 다만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왜냐면 원정 갔다 온 일정도 있고 아무리 상동이 좋다 한들 엘라스가 최근에 너무 무승부 흐름이기 때문에 뭐 승부 차이도 뭐 연장을 가서 간 게 아니고 바로 승부차기였어 가지고 라치오전 물론 0대4 패배가 크긴 합니다만 최근 홈에서 유벤이랑도 비겼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로테를 돌리면서 했겠지만 로마가 체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 믿었다가 지난번 토리노처럼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배당 대비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배당 대비 막 너무 좋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갈 거면은 뭐 핸드무 쪽을 노려도 되고 근데 또 모르죠. 엘라스가 원정에서 실점이 많았어 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로마 승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6대4 정도로. 그래도 홈인데 실점도 적고. 자, 니스 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FC입니다. 자, 니스는 아까 얘기했던 로마하고의 그 유로파 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니스도 보면은 홈에 예전만 못하고 최근에 뭐 낭트랑 오세르를 얘기긴 했지만 실점을 할 땐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홈에서 연승 중이라서 조금 좋긴 한데 파리가 워낙 이제 오버가 많은 팀이라 지금 2부에서 올라왔는데 첫 경기 빼고는 모든 경기 득점 중이고 4경기 연속 그리고 뭐 지더라도 2대5 아니면 지난 스트라스부르도 2대3 이길 때는 또 2대1 3대2로 이겼기 때문에 다 오버입니다. 그래서 니스도 홈에서 툴루즈전 빼면은 최근 득점이 다 있었어 가지고 요거는 일단 오버를 1순위로 보고 그래도 니스가 홈인데 질 것 같지는 않죠. 파리 FC가 아무리 이제 뭐 득점이 좋다 한들 마르세유전 2득점, 브레스트 2득점 하지만 그래도 근소하게 보면 됩니다. 근데 오버 1순위를 보는 이유는 그래도 파리가 혹시나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도 충분히 쉬었고 그리고 브레스트 원정도 이겼었어 가지고 만에 하나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면 오버가 1순위. 그 다음이 일단은 이제 니스 쪽으로 눈을 돌리면 되지 않을까. 여기 배당도 살짝 애매해요. 1.69라서. 상당히 좀 애매한 배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공개는 프라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엘체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아니, 엘체까지 공개하고. 자, 프라이하고 호펜하임입니다. 자, 리그 순위는 엇비슷한데 지금 승점도 같고 득실도 그냥 살짝 우세거든요. 프라이. 오히려 호펜하임이 원정 2승 무패라서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프라이는 지난번 슈투트의 퇴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미드필더.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호펜하임은 딱히 결장이 크게 없고 근데 이제 프라이는 바젤하고의 이제 유로파 일정 최근에 슈투트랑 브레멘 상대로 연승하면서 좋은데 초반에 연패하다가 다 오버예요. 유로파까지. 그리고 호펜하임도 보면은 첫 경기 레버쿠젠 승리부터 지는 경기도 이제 실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오버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그냥 2.5 줬으면 아무 생각 없이 오버 찍으면 된다. 승무패 가능성 다 있어요. 호펜하임도 원정에서 레버쿠젠이랑 유니온 베를린 다득점으로 잡았고 프라이도 요새 다 다득점 중이라 충분히 다득점 무승부. 아무리 바젤하고의 경기를 있었다고는 하지만 홈이라는 점 최근에 호펜하임 상대로 4연승 중이기 때문에 다 이제 2대1, 3대2, 3대2였어 가지고 그냥 오버 찍는 게 마음 편합니다. 호펜하임이 이기든 프라이가 이기든 뭐 비기든 다득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체하고 셀타비고 오늘
이 경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일체 셀타비고. 아까 하나가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 라요 세비야는 라요 승을 받고, 근데 이제 오버가 더 좋아 보여서 봤던 거고, 하나가 에스턴 플럼이었나? 갑자기 에스턴 플럼이었네. 그것도 플럼 사이드로 조금 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플럼 프렌을 봤기 때문에. 자, 엘체하고 셀탑이고. 자, 오늘 이 경기가 저한테는 어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엘체가 요새 너무 잘해요. 요거는 처음 생각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엘체 지금 2승 3무. 셀타는 이제 1승이 없긴 하지만 5무 1패. 즉, 둘 다 패배가, 한 팀은 패배가 없고, 한 팀은 무가 워낙 많고. 엘체도 무가 많죠. 그리고 셀타는 원정에서 2무로 이제 아직 패배가 없기 때문에. 다만 엘체가 뭐 청대 차출 그리고 부상 여부가 조금 몇 명 있더라고요. 미드필더랑 수비에. 물론 셀타도 수비 쪽에 몇 명 있긴 한데 미드필더랑 공격의 결장이 없어서 셀타가 조금 좋다고 생각은 했는데, 지난번 슈투트 원정을 갔다 왔습니다. 유로파. 그리고 엘체는 뭐 일정도 없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오사수나전이 있었다. 원정. 같은 26일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극적으로 비겼죠. 제가 이제 오사수나랑 페렌체 바로시 무승부를 보고도 적중을 못한 건 한 조합 더 만들려다 이제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낑겨 넣었다가 틀렸던 건데, 극장 무승부를 했어요, 엘체가. 그래서 2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는 지금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AT 원정도 비기고 해서 뭐 일정이 없었으면은 엘체를 좀 더 봤을 텐데, 셀타도 그래도 리그에서 5연속 무승부 쉽게 안 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다. 지금 무승부를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배당이 떨어지려고 그런지 사람들이 뭐 많이 몰려서 그런지 일단 무 항목이 일단 차단되었긴 하거든요. 발매 차단. 그래서 엘체가 프렌을 받았습니다. 근데 뭔가 일정 부분 보면은 뭐 슈투트 원정을 갔다 온 게 더 이제 뭐니까 뭐 엘체 프렌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굳이 뭐 프렌을 가야 되나 싶을 정도긴 해요. 그냥 무승부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보고 텔스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텔스타 고어헤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ADBC. 일단은 텔스타가 이제 고어헤드 상대로는 다 2부에서 붙었는데 거의 반반이긴 해요. 뭐 최근에 이제 연패 중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겼던 전적도 있어서 뭐 상성은 뭐 아주 살짝 뭐 고어헤드가 조금 더 좋다인데, 일단 텔스타가 승점도 밀리고 득실도 많이 밀립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홈에서 아직 1승이 없는 유일한 팀이거든요. 1무 2패. 그리고 고어헤드는 또 원정에서 1승 2무로 패배가 없다 보니 모든 상황이 고어헤드가 좋은데 둘 다 결장 여부가 크게 없어서. 다만 이제 텔스타는 PSV 원정에서 잡았던 팀이고 최근에 연패 중이긴 하지만 그 전에 폴란드한테 2대2로 비겼고 해서 홈에서 아예 득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1승을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고어헤드가 안 좋은 게 리그 성적은 워낙 좋고 원정에서도 무패고 뭐 최근 2경기 무실점에 뭐 3경기 연속 다득점하고 다 좋은데, 부크레슈티하고의 유로파 홈에서 0대1로 결국 졌죠. 그 일정이 텔스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텔스타 쪽으로 좀 봐야 되냐? 그것도 좀 애매해요. 전 차라리 요 경기 텔스타도 뭐 홈에서 다득점 무승부도 했었기 때문에 2.5 주면 오버 가야 된다 봅니다. 괜히 이제 고어헤드가 유로파 갔다 왔다고 해서 텔스타 프렌을 갔다가는 어쨌든 득점력은 고어헤드가 좀 더 좋고 최근 리그만 보면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고어헤드 승리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버가 맞다. 승무패 다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전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앙제하고 브레스트 가도록 할게요. 자, 앙제 같은 경우에는 브레스트 상대로 뭐 홈에서 반반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둘 다 하위권입니다. 순위가.
브레스트는 득점이 많은 대신에 실점이 많고 앙제는 득점 적은 대신에 실점도 적다. 근데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 1 차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앙제가 1승 1무로 홈에서 무패, 브레스트는 원정 2패 중이다. 뭐 그렇게 본다면 앙제가 조금 더 좋죠. 그리고 브레스트는 공격에 이제 한 명이 또 부상 중이라서 뭐 결장 부분도 뭐 앙제도 결장이 있긴 하지만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브레스트가 좀 더 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앙제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파리한테도 1실점밖에 안 했고 최근에 4경기 승리가 없긴 하지만 다 언더거든요. 그러니까 이겼던 파리 FC 경기, 졌던 파리 생제르맹 경기 다 포함해서 다 언더입니다. 그만큼 득점도 적지만 실점도 적다. 그리고 어쨌든 홈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잖아요. 1승 1무로. 그리고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첫 경기 릴하고의 경기 프렌을 가서 적중을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툴루즈 랑스 원정에서 다 털리고 특히 랑스는 선제골 놓고도 이제 퇴장 때문에 또 3실점이나 했고 홈에서 파리 FC한테 마저 지고 했는데 지난번 또 니스를 4대1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정 연패긴 하지만 어쨌든 3연패는 끊었다. 근데 여전히 원정의 브레스트는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앙제가 또 홈에서 무패기도 하고 앙제 프렘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 그래서 앙제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개는 엘체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릴하고 리옹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오늘 늦어도 4시까지 올려 했는데 조금 더 늦어졌던 관계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저는 네이미언 사스올로를 딱히 갈 생각이 없어서 아주 급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가실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업로드를 좀 빨리 하려면 조금 더 일찍, 어제도 이제 늦게 올렸거든요. 늦게 방송하는 바람에. 자, 지금 잠시만요. 아까 그 카트에 담을 수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U20 월드컵은 안 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건드리진 않을게요. 엘체는 아직도 막혀 있네.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릴하고 리옹인데 일단 상성을 보면은 릴이 최근에 이제 릴 홈에서는 무승부 경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반입니다. 거의 반반인데 일단 릴의 지금 순위랑 리옹의 순위를 봤을 때 뭐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2점 차라. 근데 리옹이 확실히 이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고 파리보다도 실점이 적은데 득점은 또 그 리옹이 득점은 릴이 앞서서 전체적인 득실 플러스 하면은 릴이 한 골 앞서긴 해요. 득점이 2자릿수다 보니. 근데 이제 리옹이 워낙 실점이 적어서 그런 건데 일단 릴이 홈입니다. 2승 무패. 리옹도 홈에서 무패인데 원정 무패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릴이 홈이라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다만 주전기포도 부상 중입니다. 지금 릴 주전기포가. 그리고 수비 쪽에도 부상이 많아요. 한 3, 4명 되고 미드필더도 부상이 있습니다. 공격만 거의 부상이 없는 상황인데 뭔가 이제 주전기포부터 시작해서 수비 쪽 라인이 좀 부상이 많다. 릴 그리고 리옹도 주전기포가 부상 중이긴 한데 수비 쪽에 릴만큼 부상이 많은 건 아닙니다. 수비 한 명 정도. 그래서 결장 부분은 리옹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리옹이 위트리에트 원정 가서 이기고 왔죠. 유로파. 근데 릴도 SK 불안하고요. 유로파 일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홈에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긴 한데 어쨌든 지난 경기 다 한 골 차였거든요. 툴루즈, AS 모나코. 그리고 리옹은 스타드렌한테 그 1대0으로 이기다. 1대3으로 이제 졌던 경기. 선제골 넣었는데 퇴장 이후에 3골을 이제 한 10분, 15분 사이에 먹혔기 때문에 자책골까지 추가 시간에 사실 퇴장 아니었으면 몰랐다 보여집니다. 해서 리옹도 그 전까지는 이제 그게 유일한 패배기도 해요.
그거 빼면 사실 실점이 없거든요. 리용도. 그러면 뭐 릴도 릴인데 아까 뭐 수비 쪽에 결장도 많다 보니 어 득점은 당연히 릴이 앞서죠. 앞서긴 하는데 실점도 더 많은 점을 생각했을 때는 리용이 은근히 언더도 좀 있고 실점도 적어서 요거는 무승부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리용 프랭까지 보기에는 위트레이트 원정도 좀 걸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원정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긴 해요. 랑스랑 스타드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릴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긴 한데 아까 그 부상 여부가 걸린다. 수비 쪽에 좀 선수가 좀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한 세네 명 되다 보니 무승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 전에 뭐 압도적으로 이겼으면 모르겠어요. 뭐 로리앙 정도만 압도적으로 이겼지. 그래서 둘이 만나면 또 무승부도 많았으니까 묻찍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요. 유튜브 주소는 따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 유튜브 가셔가지고 제 이제 닉네임이랑 요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그냥 앞에 닉네임만 치면은 이제 미드죠, 미드. 미드가 나오기 때문에 미드 때문에 반드시 뒤에 운석, 뭐 축구 운석 요렇게 치면 나옵니다. 링크를 원래 걸어놔둬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뭐 걸어놔둔가 할게요. 그래서 다시 보기는 이제 구독자, 이 숲에서는 라이브 또는 이제 구독자 전용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셔야 되고, 유튜브는 뭐 구독을 안 하셔도 볼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생방이 먼저기 때문에 유튜브는 항상 그 후에 올라가니까. 그리고 뭐 모든 그 분석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뭐 해외 축구는 올라가지만 가끔 저녁에 하는 뭐 J리그 아니면 오늘처럼 오전 아침에 있었던 미축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올리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자, 릴 무승부 받고, 자, 그 다음에 메스하고 르아브로 가도록 할게요. 자, 메스 같은 경우에는 르아브로랑 둘 다 이제 하위권이더라고요. 둘이 2부에서 좀 많이 붙었습니다. 뭐 거의 뭐 최근에 메스가 홈에서 르아브르를 잡은 적이 좀 없긴 한데 최근 뭐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라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메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승이 없어요. 유일하게 리그왕에서 메스만 아직 1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르아브르 상대로 득점도 한 골 밀리는데 실점이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최다 실점 팀은 아니에요. 로리앙이 한 골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득점이 적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일 안 좋죠. 마이너스 8이라서. 그리고 르아브르도 마찬가지로 뭐 아까 메스보다는 좀 좋을 수는 있는데 원정 2패이기 때문에 메스 입장에선 해볼만 하다. 다만 퇴장이 있습니다. 메스. 파리 FC 역량이 아직도 가나? 뭐 다이렉트 퇴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비 쪽에 퇴장 한 명이 지금 나오긴 하거든요. 미드필드에 부상도 있고. 근데 르아브르는 딱히 부상 의심되는 선수 몇 명만 있을 뿐이지 완전 결장은 지금 안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르아브르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메스 같은 경우에는 2부에서 올라온 팀이죠. 르아브르는 지금 1부에서 계속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나코전 지더라도 2득점, 파리 FC 2득점, 앙제 1득점. 처음 2경기 득점이 없고 그 다음부터는 득점이 좀 있습니다. 3경기 연속. 그리고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그래도 이제 무득점 경기가 없는데 원정에서 일단 스트라스부르 무득점을 했고, 그래도 모나코전 한 골을 넣었습니다. 원정에서. 이런 거 보면 르아브르도 득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경기는 사실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르아브르 프렌 가기에는 배당도 적고 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흐로닝엄보다는 좀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표시를 해드릴게요. 어디 갔냐? 무도는 패스해야 된다. 근데 다만 흐름으로 봤을 때는 메스가 조금 더 득점 상황을 봤을 땐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근데 르하브로도 보면은 비길만 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무를 표시해 놓지만 다른 무승부가 갈 게 있으면 굳이 갈 필요는 없고, 전 갈 게 없다. 그럴 때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그다음 뉴캐슬 아스널. 이게 이제 승부패에 포함되었을 때, 이제 어제 분석을 했을 때 제가 무승부를 봤던 경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홈에서 아스날 상대로 4연승 중이기도 하고, 뉴캐슬이 뭐 바르샤하고의 챔스도 좀 아쉽게 졌고, 그리고 리그만 보면은 리버풀전 2대3 패배가 유일한 패배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경기들 득점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 조금 그런데, 아스날도 보면은 뭐 리버풀전 빼고는 패배가 없긴 하지만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어제 변수들이 많았잖아요. 뭐 레알도 지고, 그러니까 저는 다 비기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레알도 지고, 리버풀도 지고 극장골로, 그리고 홈에서 퇴장 이후에 첼시도 지고, 아스날이 어제 변수가 워낙 많이 나와서 이길 확률이 클 수도 있겠지만, 원정에서 경기가 많이 없었고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뉴캐슬이 홈에서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도 보면 크리스탈도 뭐 선수들이 이적을 하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도 그 정도 하는 거 보면은, 뉴캐슬도 떠나간 선수들이 있지만 데려온 선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유한의 위사를 데려왔지만 부상으로 뛰진 못하죠. 그래도 뭐 나머지 선수들이 좀 해주고 있으니까, 멤버로 보면 당연히 아스널이 좋은데, 여기 지금 뭐 사카도 이제 복귀를 했고 하지만 여전히 하베르츠 그리고 마두에케도 부상 중이라 원정이 쉽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뉴캐슬 프랭까지 보긴 좀 그렇고 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쾰른하고 슈투트가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6시까지는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자, 쾰른이 순위가 높습니다. 물론 슈투트하고의 경기에서는 홈에서 잘 못 이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경기 중에 딱 한 번밖에 못 이겼거든요. 20년도 이후에. 그전엔 이긴 적이 없어요. 그만큼 상성은 이제 슈투트가 쾰른 상대로 강한데, 쾰른이 지금 순위는 슈투트보다 조금 더 앞서고 1점, 그리고 득실도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홈에서 1승 무패다. 물론 공격에 이제 마리우스 불터가 그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결장이긴 합니다. 2골에 2엇인데 요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죠. 쾰른 입장에선. 그리고 슈투트는 여전히 이제 운다부의 부상.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좀 잘해주고 있고, 쾰른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정. 슈투트는 홈에서 셀타비고하고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빠듯하죠. 그에 반면에 이제 쾰른은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특히 라이프치히전 지기 전까지는 이제 무패였기 때문에, 또 홈에서는 또 프라이 4대1, 뭐 볼프스 3대3, 한 경기 빼곤 다 오버였고, 슈투트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필 또 프라이한테는 졌네요. 슈투트는. 쾰른은 잡았는데, 그리고 장크트전을 이기면서 뭐 연패는 하진 않았지만, 이 경기는 3.5기 때문에 어느 볼 가기가 좀 애매해요. 쾰른이 아무리 득점이 꾸준한다고는 하지만 슈투트도 원정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섣불리 오버를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니온 베를린한테도 1대2로 질 때도 결국 1득점밖에 못해서 결국 원정의 슈투트 좀 불안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5 기준 언더도 배당이 별로고, 요거는 고민되네. 쾰른 프렌? 아니면 쾰른 프렌도 사실 쾰른이 일정 부분은 좋긴 한데 아까 상성에서 좀 밀렸기 때문에 요것도 무승부 보거나 고배당 갈 거 아니면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승부 봅니다. 이 경기도. 켈른 뭔가 프랭까지 보기에는 슈투트가 그렇게 원정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무승부 보겠습니다. 레체 볼로냐 가도록 할게요. 자, 레체가 꼴찌입니다. 세리에. 레체 입장에서는 아직 1승이 없고, 그러니까 세리에는 1승 못한 팀들이 꽤 많더라고요. 20위부터 15위까지. 볼로냐는 11위, 2승 2패고, 그리고 득실도 레체보다 좋습니다. 다만 홈에 2패, 레체. 원정 2패. 볼로냐도 홈에서 무패지 원정 2패이기 때문에 뭐 아주 좋다고까지 보긴 어려워요. 볼로냐 그 입장에서는 뭐 임모빌레 데려오긴 했지만 부상 중이고, 레체도 딱히 큰 이제 뭐 바뀌는 부분은 없거든요. 결장 부분들이. 다만 이제 상성에서는 당연히 볼로냐가 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 두 경기는 다 비겼어 가지고 근소하게 좋지 뭐 압도적으로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아까 슈트처럼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볼로냐는 에스턴 원정을 갔다 왔습니다. 유로파. 여기도 일정 부분이 AC 밀란 원정을 갔다 온 레체 컵 대회보다 일정이 이틀 뒤에 더 있었기 때문에 같은 원정을 갔다 온 입장이지만 훨씬 안 좋죠. 볼로냐가. 그리고 레체는 지금 리그에서 1승이 없고 3연패 중이라 좀 연패를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볼로냐는 홈에서는 제노와 콤을 잡았지만 결국 원정에서 로마하고 AC 밀란한테 졌잖아요. 근데 상대가 좀 강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에스턴 원정 물론 힘들었겠지만 뭐 냉정하게 보면은 레체도 홈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연패를 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난 그 언제냐 그 에스턴 원정도 이제 나름 교체를 좀 잘 했다고 생각을 해서 볼로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오르솔리니도 후반에 그 한 20분 뛰었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볼로냐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최근에 비겼던 거 생각하면 볼로냐 승무 정도. 볼로냐 승무 정도. 근데 배당이 조금 뭐 2배는 돼야 그래도 갈만 했을 것 같은데. 볼로냐가 워낙 이제 원정에서는 득점이 좀 그렇다 보니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볼로냐 승무 보지만 갈 것 같진 않다. 뭐 다른 경기 갈 게 없으면 모르겠지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르샤하고 소시. 자, 일단 상성도 뭐 압도적이고 바르샤가 그리고 지금 뭐 성적도 압도하고 5승 1무. 오늘 이기면 순위가 바뀝니다. 어제 레알이 졌기 때문에. 그리고 소시는 생각보다 순위가 안 좋아요. 지금 마요르카 바로 위에 있거든요. 강등권 바로 위에. 출발이 매우 안 좋습니다. 소시가. 그리고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기포도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야말은 부상이 안 떠 있는데 로페즈랑 이제 최근에 하피냐가 또 허벅지 부상이 떠 있기 때문에 뭐 가비도 부상 중이고 해서 야말이 돌아오니 또 하피냐가 부상. 근데 이제 레반도프스키도 워낙 골을 잘 넣고 있어서 바르샤는 공격에 뭐 어느 선수 한 명 빠지더라도 대체로 이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 여러 명이 부상당하지 않고서는 뭐 그렇게 뭐 안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소시가 요새 너무 못하기 때문에. 뭐 결장은 당연히 바르샤가 훨씬 뭐 상황이 안 좋긴 합니다. 주전 기파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소시가 좋긴 한데 지금 바르샤는 지난번 오비에도전도 선제골 내주고 역전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원정이 좀 불안하지 홈은 발렌시아 6대0 헤타페 3대0 그리고 소시랑 일정도 크게 차이가 없어서 특히 소시는 오비에도 원정도 졌던 팀이라 뭐 얘네가 유로파 일정이나 뭐 컨퍼런스가 있는 게 아니고 챔스가 있는 파리가 저 바르샤가 이제 파리하고의 경기가 있거든요.
뉴캐슬하고 이제 일정이 워낙 전에 있었다 보니 그때 우리 적중을 했잖아요. 바르샤 승을 가서 이게 한 보름 만에 열리는 거의 경기 같은데 챔스가 하필 또 파리하고의 경기에서 다음 경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샤 입장에선. 그래서 일단 일반 승을 보고 하는데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이기고 있는 상황에 지금 부상도 있고 로테를 돌릴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무리 안에서. 그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전 그래도 바르샤 승에 마인 봐야 된다 봅니다. 1마인밖에 없습니다. 이거 3.5는 좀 애매해요. 뭐 뭔가 이제 바르샤가 실점을 안 하면 뭐 2대 0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갑자기 발렌시아처럼 뭐 다득점을 해서 오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볼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승마인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온 베를린하고 함부르크. 오늘 미축은 오늘 오전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 굳이 뭐 미축까지 분석은 안 할게요. 안 좋을 때는 좀 건너뛸 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가 신시내티 올랜도인데 시간대도 워낙 차이가 나고 해서 뭐 묶어 갈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니온 베를린하고 함부르크의 경기인데 순위는 그렇게 차이는 나진 않아요. 왜냐면 뭐 당연히 득실은 유니온 베를린이 좋죠. 한 경기면 승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르크가 2득점밖에 안 되거든요. 실점이 좀 적긴 하지만 결국 득실은 득점이 많은 홈팀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함부르크는 이제 원정에서 무득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장 부분은 둘 다 뭐 서로 비교했을 때 막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전적들도 오래됐고 둘이 2부에서밖에 붙은 적이 없고 지난번 프랑크를 4대 3으로 잡은 게 좀 크죠. 왜냐면 연패 중이었거든요. 홈에서 호펜하임한테도 4실점하고 근데 원정에서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또 첫 경기는 또 슈투트를 잡기도 했고 그래서 함부르크는 확실히 득점에 좀 그 하이덴하임 이길 때 빼고는 그 무득점 경기였어 가지고 메넨글라 0대 0으로 비긴 걸 잘했다고 보기에는 요새 메넨글라가 너무 안 좋죠. 어제 너무 많은 실점을 했다가 이제 겨우 이제 득점을 좀 하긴 했는데 저는 이 경기 홈팀 사이드로 봐야 된다 봅니다. 유니온 베를린 승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건 그래도 원정에서 좀 비겼던 전적도 있고 최근에 하이덴하임 상대로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뭐 유니온이 그렇다고 홈에서 막 실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승무. 근데 승을 좀 더 본다 6대 4로. 자, 그다음 AC 밀란하고 나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리가 1위입니다. AC 밀란하고의 상성은 반반인데 일단은 AC 밀란은 이제 컵 대회를 했고 나폴리는 챔스가 아까 바르샤 일정하고 같았기 때문에 뭐 거의 차이는 없어요. 뭐 컵 대회가 하루 뒤에 열렸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홈이었고 그리고 AC 밀란이 요새 폼이 좋죠. 첫 경기 크레모네 지고 난 이후에 4연승. 그러니까 4연승 할 때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레체, 볼로냐, 우디네세 그리고 또 레체 상대로 무실점입니다. 무실점 4경기. 9골 넣을 동안 무실점 했다는 게 좀 크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맨시티전 진 거 빼면은 패배가 없긴 해요. 리그에서 전승이기 때문에 4승 무패. 밀란하고 딱 한 경기 차인데 득실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AC 밀란이 최근에 이제 흐름이 너무 좋다는 점 그리고 부상도 크게 없고 오히려 나폴리가 지금 수비 쪽에 뭔가 부상도 있고 상태가 안 좋은 선수가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결장 부분은 AC 밀란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다만 나폴리가 뭐 일정이 뭐 더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피오렌티나 원정도 다득점
피사하고의 경기에서 좀 힘겹긴 했지만 결국 이겼고 해서 저는 박빙의 승부라 생각을 해서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지금 배당은 AC 밀란 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무승부 보는 입장에 굳이 뭐 AC 밀란 그 정도로 뭐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폴리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공격에는 플리시치가 이제 혼자 다 골을 넣고 있어서 뭐그 정도까지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실점이 적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폴리는 그래도 지금 홈에서도 2실점을 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전 이런 경기 그냥 무승부 보고 무승부 안 갈 거면 무조건 프렌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마인드긴 해요. 지금 프렌 배당도 좀 올라가서 1.48이면 좀 애매했는데 1.6이면 좀 갈만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남은 두 경기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시간은 1시간 넘었는데 뭐 6시 전엔 끝날 것 같아서 빠르면 7시 늦어도 8시까지는 조합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앞에 요 두 경기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폴도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 구독도 오늘부터 구독자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구독자 게시판에는 일단 전체 분석 결과 여기 지금 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분석 결과 올려드리고 만약에 구독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 활성화되면은 그때는 후원해서 보내는 조합 중에 뭐 메인이나 서브까지는 좀 그렇고 뭐 무승부라든가 뭐 중배당 고배당 중에 하나 골라서 같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예전처럼. 그래서 유튜브 보시거나 아니면 뭐 생방 보시는 분들 중에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근데 다시 보기는 그냥 구독해서는 안 됩니다. 그 플러스로 구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자 스타드렌 랑스 가도록 할게요. 자 순위 비슷합니다. 별 차이 없고 스타드렌이 이제 홈이긴 한데 일단 랑스가 이제 1점이 많죠. 득실도 플러스라 좀 더 좋고 하지만 스타드렌이 이제 홈에서 2승 무패고 랑스가 원정 1승 1패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홈 이점을 좀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장 부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청대 차출로 미드필더랑 공격에 빠지긴 했지만 비중이 높진 않아요. 랑스가 뭐 스타드렌은 차출이 없고 근데 이제 두 팀이 최근에 만났을 때 무가 좀 많았다. 그리고 스타드렌이 로리앙한테 졌던 것도 생각해보면 퇴장 2명 당한 이후에 4골을 먹힌 거라 사실 첫 경기는 또 운이 따라줬죠. 마르세유전 본인들이 퇴장 당하고도 이겼던 경기니까 뭐 극장골로 그래서 최근에 리옹전도 사실 퇴장 이후에 이득을 받고 뭔가 스타드렌은 퇴장하고 뭔가 연결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퇴장을 당하든 상대방이 당하든 그래서 최근에 리옹전 3대1도 그렇고 낭트전도 2대0으로 이기다 비겼기 때문에 실점이 마르세유전 빼고는 전부 다 있거든요. 그리고 랑스는 파리한테 0대2로 지긴 했지만 지난번 리를 3대0으로 이긴 거 봐서는 물론 홈이긴 합니다만은 뭔가 스타드렌이 쉽진 않을 것 같다. 원래 이런 경기 무승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스타드렌의 이제 득점도 득점인데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원래라면은 이제 무를 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랑스 프랭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두 팀의 이제 그 상성을 봤을 때도 무가 좀 많다고 하니까. 근데 앞전에 무승부 보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것까지 무승부 보면 지금 무승부가 이제 또 지난 주말 토요일처럼 무승부를 쪼개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승부는 배당이 높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3-4경기 묶어서 갈 배당보다 그 2경기만 묶어도 훨씬 높잖아요. 그 두 조합을 갈 만큼. 만약에 메인, 서브 한 뭐 4배에서 5배 간다 치면은 2개 합쳐야 결국엔 9배인데 이거는 한 조합만 가도 9배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 그래도 무승부는 계속 가는 편입니다. 안 되더라도. 그러다 하나 얻어 걸리면 뭐 2개 얻어 걸리면 훨씬 이득을 보기 때문에 스타드렌 랑스도 무승부 쪽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랑스도 이제 득점을 많이 하긴 했지만 홈이었고
스타드랜도 뭔가 퇴장 이후에 아니면 퇴장을 당하고 실점이 많았기 때문에 강팀하고의 경기에서는 퇴장 여부 아니면은 좀 비길 가능성이 있어서 무승부. 그리고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프랜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고 오버 가려 했는데 배당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무승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베티스 오사수나 하고 유튜브는 바로 업로드를 해 드릴게요. 자, 베티스 오사수나 이 경기도 승무패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일단 베티스가 오사수나 상대로 한 10년 동안 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베티스가 이제 퍼센테이지도 더 높고 이길 확률이 높긴 한데 노팅엄하고의 유로파 일정, 오사수나는 그 엘체하고의 홈 경기. 그래서 오히려 일정은 오사수나가 더 하루 뒤에 있기 때문에 유로파를 갔다 그 경기를 하긴 했지만 홈에서 했고 그러니까 전혀 이제 손해 볼 게 없습니다. 베티스 입장에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 다득점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골을 못 넣은 경기가 없어요. 지금 7경기 연속 골입니다. 최근에 3경기는 다 다득점이었고 그리고 오사수나는 홈에서는 무패긴 한데 원정에서는 이긴 적이 없습니다. 레알전 0대1, 에스파뇰 0대1, 비아레알 1대2. 근데 비아레알전은 사실 선제골 이후에 퇴장 때문에 골을 먹힌 거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베티스하고 오사수나는 애초에 무승부 변수를 좀 노렸습니다. 아무리 10년 동안 진 적이 없고 최근 득점도 더 많고 일정도 오히려 오사수나가 조금 더 안 좋고 원정에서 3패기 때문에 오사수나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격이 이제 부상이랑 개인 사유로 빠지는 선수도 있고 여긴 뭐 안테 부디미르 아니면은 이제 골도 잘 못 넣고 하다 보니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대비는 갈만하지 않다 베티스. 제가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마지막 경기는 웬만하면 잘 그 선택을 안 하려 하거든요. 순서상으로 마지막 경기고 그래서 배당 대비 굳이 갈 거면 무나 핸디무 쪽을 노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베티스가 이겨도 오사수너가 졌던 경기들 보면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잘못하다가는 베티스도 실점이 없진 않잖아요. 그래서 실점을 하게 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배당 대비 일반승은 좀 별로고 갈 거면 핸디 쪽이나 아니면 배당을 높여서 무승부를 노리든 아니면 정 아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상관없는데 골이 많이 날 것 같다 하면 오버를 가면 되는데 사실 오사수나 입장을 보면은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해요. 오사수나는 오버가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오버도 좀 애매하다. 저는 무나 힌디무 중에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무승부를 봤기 때문에 무 쪽을 좀 더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체는 무가 좀 풀려서 배당이 좀 떨어졌는데 좀 이렇게 보고 해서 뭐 아까 앞전에 봤던 사스올로도 배당이 좀 떨어졌어요. 무승부가. 제가 무승부 봤던 사스올로 지금 어디냐 엘체 완벽히 무승부를 본 게 막 많진 않죠. 막 승무 보면서 무승부를 봤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무승부 보는 게 많긴 합니다. 아까 흐로닝원도 무 가거나 패스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오늘 유독 무승부 보는 게 많아서 아마 무승부를 나눠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패 라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묶어서 이제 경기를 늘려서 배당을 좀 높이든 왜냐면 무승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3무 가기에는 적중률이 떨어져서 결국 2무로 쪼개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요새 순서대로 가려다가 이제 계속 하나씩 털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차로 해서 갈까도 생각 중이에요. 그냥 좋아 보이는 경기 위주로 갈까.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경기를 떠나서 매번 순서대로 갔거든요. 그게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흐름은 순서대로 가면 잘 안 맞고 오히려 좋아 보이는 걸 묶어가야. 어제도 순서대로 갔다 하나씩 뜰려가지고 오늘은 좋아 보이는 거 위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고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방종은 하지만 나중에 저녁에 잠깐 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 봐서. 왜냐면 어제 도전 미션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조합을 다 짜고 난 다음에 한 핸디무나 무승부를 섞어서 3무 정도, 아니면 진짜 다폴더나 아니면 뭐 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렌의 배당이 높은 거라든가 그런 거 묶었을 때 뭐 4경기 5경기 묶었을 때 뭐 2, 30배 나온다던가 그러면은 도전 미션을 하러 오겠습니다. 도전 미션은 생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을 다시 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종하고 마무리해서 유튜브 올려드리고, 늦어도 빠르면 7시, 늦어도 8시 안에는 그 조합을 만들어 드려서 아마 방송을 다시 켰을 때는 혹시 안 킬 수도 있는데 다시 키면 도전 미션 때문에 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원했다고 해서 도전 미션 조합까지 나가진 않아요. 도전 미션은 별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후원 조합하고는 다르게 갑니다. 다만 중복이 될 확률이 크죠. 예를 들면 기존 조합에서 2무씩 갔던 걸 그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무승부 골라내서 섞어서 이제 뭐 3무를 간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전혀 생뚱맞은 경기를 가는 건 아니고, 다만 후원 조합이랑 같은 조합은 아니되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경기들이. 그래서 참고하시고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받고 없으시면 방종할게요. 자, 1시간 좀 넘었네. 그래도 6시 전에 마무리를 했으니까 자, 여기서 방종을 하고 저는 이따가 올 수 있으면 공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짧게 킵니다. 한 10분. 그래서 질차스를 해놓고 알람을 들었다가 오셔야 됩니다. 뭐 분석 방송이 아니라 그냥 도전 미션을 하고 오고 저녁에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라고 키는 거기 때문에 전 좀 이따가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